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경상남도 남해에 있는 다랭이논 유래와 아름다운 풍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랭이 마을과 남면해안도로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았던 선조들의 억척스러움이 이어지고 있는 삶의 현장인 다랭이논과 달빛이 비치는 환상적인 밤바다와 꾸미지 않은 아름다움으로 탁 트인 바다가 함께하는 남면해안도로 초록의 비탈진 계단 위로 긴 노동의 시간이 멈춰선 듯하다. 45도 경사 비탈의 108개 층층 계단 680여 개의 논이 펼쳐져 있는 다랑이논. 이 다랑이는 산골짜기의 비탈진 곳 계단식의 좁고 긴 논뱀이란 뜻인데, 어서 오시다라는 구수한 남의 사투리로는 다랭이라고 부른다. 우리네 어버이들이 농토를 한 뼘이라도 더 넓히려고 산비탈을 깎아 고추 석축을 쌓아 계단식 다랭이논을 만든 까닭에 아직도 소와 쟁기가 필수인 마을이 바로 다랭이 마을이다. 이 다랭이논은 2005년 1월 3일 국가명승 제15호로 지정되었다. 바다에서 시작된 좁고 긴 논들은 계단처럼 이어져 있고 남해 최고의 산행길로 사랑받는 은봉산과 설을산을 향하고 있다. 다랭이 마을은 근처 빗담촌을 거쳐 상촌, 사촌, 유구, 평산 바닷가를 걷는 11코스 다랭이 지객길의 시작점이기도 하고, 홍연마을부터 가천다랭이 마을 해안숲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은 10코스 앵강다숲길 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 포인트를 자랑하는 곳이기도 하다. 자연이 준 그대로에 감사하며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았던 선조들의 억척스러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삶의 현장이기도 한 다랭이논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이 빚어낸 가치로 빛이 나는 곳으로 남해 여행의 백미가 되는 곳이다.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은 바다를 끼고 있지만 배 한 척 없는 마을이다. 마을이 해안 절벽을 끼고 있는 탓이다. 방파제는 고사하고 선착장 하나도 만들 수 없다 보니 마을 주민들은 척박한 땅을 개간해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한층 한층 석축을 쌓아 만든 다랭이 논은 그렇게 태어났다. 가천 다랭이 마을 체험은 남해인의 억척스러움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다랭이 논을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들쭉날쭉 제멋대로 생긴 논들이지만 그 사이사이로 산뜻한 산책로와 전망대가 마련돼 있어 편안히 돌아볼 수 있다. 다랭이의 명물인 암수바위와 밤무덤, 구름다리, 몽도라변 등을 돌아보는데 1시간 남짓 시간이 소요된다. 마을을 돌아보는 동안 안내를 맡은 마을 주민에게서 마을 유래에 얽힌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다. 다랭이 마을. 이름이 재미있고 특이해서 몇 번이나 입속으로 되뇌어 보았다. 다랭이? 다랑어? 도대체 무슨 뜻이지? 다랭이는 규모가 작은 밭대기를 지칭하는 단위를 뜻한다. 즉, 다랑논이라고도 부르는 산비탈을 계단처럼 깎아 만든 논이 있는 마을이 다랭이 마을이다. 뒤로는 설을산이 감싸 안고 있으며 마을 앞은 바다로 이어진다. 먹고 살아야 했기에 산비탈을 깎아 논을 만들었던 그 옛날 조상들의 노고가 느껴진다. 처음엔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이라 생각했었는데 농지가 부족했던 이곳 사람들은 한 평이라도 더 농사를 짓고 싶어 험한 산비탈을 일일이 계단처럼 깎아 논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된 논밭은 무려 108개가 넘는 층으로 이루어져 있단다. 왜 하필 108개일까? 한층 한층 계단을 깎아 논밭을 만들면서 108번뇌를 느꼈을까? 삶의 고단함과 힘듦을 되뇌었을까?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매년 음력 10월 15일이면 밤무덤에 밥을 올리며 제삿밥을 얻어먹지 못하는 홀령을 위로하고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했을까? 이런 마을의 유래를 알고 다랭이 마을을 돌아본다면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이곳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밤무덤을 따라 마을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골목골목에 그려진 벽화가 눈길을 끈다. 요즘은 시골 마을을 벽화 마을로 조성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처럼 번지고 있지만 어떤 곳은 너무나 인위적인 풍경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이곳 다랭이 마을의 벽화는 적당해서 좋다. 고기 잡는 어부, 마늘 까는 아낙네, 쟁기 끄는 소와 함께 일하는 농부의 그림은 그 자체가 바로 이 마을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넓은 공터가 나오고 그곳에 다랭이 마을의 또 다른 명물이 자리 잡고 있다. 보기에는 좀 쑥스러운 암수바위. 일종의 무속신앙으로 예부터 아이를 못 낳는 여자가 이 바위를 보고 빌면 아이를 낳게 해준다는 전설이 있다. 불교에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미륵 부처에게 빌었다는 것에서 유래해 오른쪽에 서 있는 바위를
수미륵 왼쪽에 누워있는 바위를 암미륵이라고 하여 둘을 합쳐 미륵바위라고도 부른다. 암수바위를 보고 난 후 다시 바다가 있는 쪽으로 더 내려가면 해안절경 산책로가 나타난다. 이곳 또한 다랭이 마을에서 놓쳐선 안 될 곳이다. 다랭이 마을이 유명해지면서 해안가를 산책할 수 있도록 길을 조성해 놓았다. 길을 따라 내려가면 짙푸른 에메랄드빛 바다가 금세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보인다. 또한 김만중의 유배지였던 노도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이제 다랭이 마을을 다 둘러보았으니 잠시 목을 축이며 쉬어가는 건 어떨까? 다시 올라오는 길에 시골 할매가 만든 유자 막걸리를 파는 곳이 있다. 마을에는 총 3군데의 막걸리 집이 있으므로 마음이 끌리는 곳으로 가면 된다. 시골 할매의 손맛이 담긴 파전과 막걸리를 먹으며 다랭이 마을 사람들의 억척스런 삶에 대한 얘기도 나누어 보면 좋겠다. 갈 때마다 늘어나는 방문 차량과 여행자들의 숫자만큼이나 민박집도 늘어난다. 논농사가 더 이상 돈이 잘 안 된다 하여 마늘농사 파농사로 전환한 농가가 많아 예전에 다랭이 마을 풍경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마을은 거대한 민박촌처럼 변해버린 것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농촌의 슬픈 자화상이다. 어려운 환경과 맞서 싸우고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온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만큼이나 아름다운 이 마을의 풍경이 더 이상 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